자,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핫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닥터코퍼 얘기해 주실 거라면서요? 예, 닥터 쿠퍼 바로 구리 이야기죠. 아, 저는 근데 박사님 그 닥터코퍼 왜 구리가 닥터코퍼라는 별명을 갖게 됐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경기에 민감해요. 아, 경기 민감. 예, 오죽하면 그게 닥터코퍼. 예, 그래서 탄광의 카나리아 같은 존재라고. 탄광의 카나리아. 예, 탄광에 이상한 가스가 나오면 예. 사람들이 죽잖아요. 큰일 예, 나잖아요. 그럴 때 이 새를 들고 가서 카나리아가 노래를 하다가 카나리아가 갑자기 소리를 멈춘다. 이건 유독가스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카나리아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네. 그리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그 즉각 탄광을 빠져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닥터 쿠퍼의 가격이 급락했다. 경기 전망이 굉장히 후퇴됐다. 네. 반대로 닥터 쿠퍼의 가격 또는 구리의 가격이 급등했다. 이런 것은 경제가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부각되는 거죠. 이 구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최근 가장 핫한 품목인 전기차를 네. 생각해 보시면 전기차가 이제 가전제품이 사실상 됐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배터리라든가 각종 전기 전자 장비에 이 구리 안 들어가고서는 만들 수가 없다고요. 산업 수요가 엄청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지하철 우리가 예. 한번 탔다 그러더라도 그 구리선을 그러네요. 피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세계 경제 전체의 어떤 흐름들이 좋아지며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났다 싶을 때는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 근데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라는 세계 최대의 어떤 이런 비철 금속 거래 시장이 존재하는데요. 이 런던에서 거래되고 있는 전기동, 가장 품질이 좋은 동제품을 이제 전기동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제품 가격이 역사상 최고치로 그래서 톤당 10,000불을 넘어서는 아주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동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톤당 10,000원을 넘어가고 있는데 자 저희가 뭐 앞서서 닥터코퍼가 경기를 좀 알려주는 지표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외에도 또 저희가 전기동 가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한국 주식시장의 거울 같은 존재다. 아, 우리 시장에. 예. 예,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한국 코스피 지수와 그리고 전기동의 가격이 굉장히 관계가 높아요. 물론 누가 먼저 움직이는 예, 거 약간 한국 코스피가 먼저 움직일 때도 있고 또 전기동 가격이 먼저 움직일 때도 있는데 저는 전기동 가격을 어떻게 좀 쓰고 있냐면 전기동 가격이 꾸준히 올라갈 때는 별로 저는 중시 안 하다가 저게 한번 급락하는 시기들이 출현을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전기동 가격이 저렇게 급락하는 시기에는 좀 경기가 과열되어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정부 당국의 금리 인상 이런 걸로 인해서 이 금속 시장에서의 수요가 둔화되거나 또는 이런 동제품의 가장 강력한 수요 세력이 중국이잖아요. 중국의 어떤 긴축 우려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시기에 저 파란 선이 급락하고 저 파란 선이 잘 가다가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동 가격이 급락해버리는 경우가 출현할 때 그때가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그리고 또 2018년이 동 가격이 급락하고 그 뒤 우리 주식시장도 어려워진 걸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동안에는 괜찮은데 저 녀석이 좀 급락하는 듯한 징후를 보일 때는 그때는 좀 시장에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없는가 한번 이렇게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 또는 카나리아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그러면은 그 전기동 가격이 뭔가 좀 떨어질 조짐을 보이면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게도 볼 수가 되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가 이 전기동이 또 하나 같이 잘 움직이는 지표가 하나 더 있는데 인플레이션 기대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기대.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라는 게 뭐 별게 아니고요. 명목 금리 빼기 실질 금리를 하고 나면 남는 게 뭔가가 있죠. 그게 이제 바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아니겠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 인플레이션 기대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올라가는 시기가 대체로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게 뭘 의미하냐 하면 바로 구리 가격이라는 건 산업에 안 쓰이는 데가 없는 원자재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물가도 불안해질 수 있다. 즉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이 좀 부각되는 시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구리 가격이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리스크들이 조금씩 부각되는 시기가 나오면 채권 시장이 어려움을 또 겪을 수가 그쪽 있죠. 금리도 또 요동을 치겠네요. 그렇죠. 금리가 요동을 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네.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으며 그렇죠. 그게 구리 가격을 충격을 아. 주고 또 주식시장에도 또 약간의 부정적 신호를 주는 네. 이게 서로 상호작용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측면에서 구리는 정말 재밌는 존재가 아닌가 근데 생각합니다.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걸 또 마냥 좋아할 수는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요. 예.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뭐든지 속도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얼마 전 미국의 그 재무장관이었던 네. 옐런 장관이 금리를 인상해야 될 수도 있어요라고 이렇게 맞아요. 발언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유발한 인플레이션 기대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렇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경제 성장률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물가도 함께 바라보는 곳인데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그러니까 구리가 오르면 주가에 좋은 신호지만 구리의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라는 네. 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는. 그렇죠. 결국 이 셋이 엮여 꼬리를 물며 움직이는. 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리를 참 주의 깊게 바라보지만 구리 가격이 너무 급등하는 것은 또 좋아하기가 왜냐하면 계속 올라가면 좋지만 한없이 오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박사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톤당 지금 $10,00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면 결국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특히 연준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관계자들이 야, 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라고 네. 말하는 시기가 오게 되면 구리 가격이 먼저 한번 신호를 줄 테니 그때는 잘 이걸 보셔야 된다. 네. 그래서 닥터 쿠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오늘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닥터 코퍼 이 구리 가격이 어떤 변곡점이 오는지 여부가 또 우리 특히 상승도 주식시장 중요하지만 녀석이 좀 급락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급락할 때요.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가 뭔가 놓친 건 없는지를 한번 예. 쳐다봐야 되는 시기가 고를 때 오더라. 이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왜 닥터 코퍼가 중요한지 그 의미를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 또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